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LG전자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한 5,84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5% 증가한 14조 17억 원입니다. 삼성 SDI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54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6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6% 감소한 35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대림산업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2조 5,637억 8,600만 원, 영업이익은 115.93% 증가한 1,361억 7,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갈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매출액 8,013억 원, 영업이익은 95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23%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기록한 건데요. 이 같은 2분기 실적으로 동사의 이익 성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수리온 헬기, 민수 항공 부품 및 완제기 수출 등 하반기 수주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 사업자 선정, 4분기 미국 훈련기 교체 사업 입찰 등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입니다. 동부증권은 기아차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기아차는 2분기에 내수,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지역의 판매 강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액 14조 4,590억 원, 영업이익은 7,709억 원, 영업이익률 5.3%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5.5% 상회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서 하반기 내수 수요는 상반기 대비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게다가 원화 강세로 인해서 매크로 환경 역시 상반기 대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3분기에도 실적은 개선이 지속되겠지만 영업이익은 6,923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는 주가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5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업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3분기 포인트는 OLED 사업부의 적자폭 축소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16년도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조 8,600억 원, 영업이익은 444억 원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336억 원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4,290억 원으로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형 OLED TV 사업부의 실적 흐름인데 세트 업체들의 OLED TV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3분기 OLED TV 패널 공급량은 26만 5천 대로 확대되면서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스타 멘토시죠. 김용구 멘토님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이번 주에 코스피가 205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2021포인트가 어제 종가였고 오늘 터치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 가능성을 더 열어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유가가 좀 빠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네네.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자, 2050포인트를 잡아놨었습니다. 2050포인트. 오늘 장 종가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체크해보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조만간 옵니다. 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가는 뭐냐면 지금 살짝 빠졌어요. 45달러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보다 살짝 내려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체크를 해보면 유가의 조정이 다음에 올라갈 때 유가의 폭만큼 주가 시세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월 말이잖아요. 오늘 월 말입니다. 오늘은 몇 포인트까지 맞춰줄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 꼬리를 또 달았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봤을 때 한 70포인트, 60포인트까지 마이너스에서 쭉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위에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분명히 이 라인을 한번 언덕을 만들고 슈팅이 하나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라인에서 계속 꼬리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 고가에 대한 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거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다우존스는 저 윗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하게 자리를 들어주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락스타크 볼게요. 자, 5,000포인트를 넘어섰죠. 5,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라스탁은 어땠어요? 요 라인이었었죠.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4,6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5,000포인트까지 갔죠. 자, 라스탁은 더 위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가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돈이 들어올 때는 정신없이 돈이 들어오는 게 금융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들어와요. 한 방향으로 그 돈의 흐름은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주경 국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케이 1번 양쪽 하나 지금 얘기 나오죠. 한 번 더 파동을 만들고 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엣지지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홍콩 엣지지수는 우리나라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볼게요. 자, 환율 맞췄네요. 1120원까지 왔네요. 그죠? 거의 1124원. 자, 여기 밀리면 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자본은 계속 유입될 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0원까지는 거의 다 왔네요. 한 번 더 밑으로 빠진다. 1100원대까지는 이제 열어두자. 여기 밀려버리면 이 전저점까지 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볼게요. 자, 중국, 3000포인트 안전하게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뭐냐면,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흔히들 누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리건창이 얘기했던 4000포인트, 정말 만들 겁니다. 리건창이 작년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4000포인트,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살짝 떨어졌죠. 45달러를 봤는데 5달러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 저점이 아직 안 나온 자리. 오늘이 변곡점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반등 치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잡아주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파, 2파, 3파 하락 3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반등의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런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 중간감을 딱 놓고 여기 최고점하고 이쪽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고점을 딱 그리고 이 라인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틀을 맞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8월 달에는 유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레벨업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자, 00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살짝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예, 이게, 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하기는 되게 힘든 장이고, 방향 자체는 센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종가 정도에 많이 끌어올리거든요. 이렇게, 장중에는 쭉 끌어내렸다가, 종가 부분에 다시 땡기는,
이런 스탠스 방향, 요즘 계속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흔들어 놓고 밑에서 저가 매수에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위쪽 방향으로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205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차할 때 2050포인트 금방 있을 겁니다. 자, 요 라인을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파동. 자, 요 라인에서는 세게 움직여요. 예, 한번 들어주면 세게 꺾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는 정말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까지는 뭐를 보냐? 주도주,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도 업종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주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2050포인트로 무너집니다. 주도주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종목들의 연속성이 없어요. 오늘 올라가면 내일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퐁짝퐁짝 양음양음 패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장이. 연속성이 없다. 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은 오늘 또, 시렉 차익 매물이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음양음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연속성이 없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동시효과는, 플러스, 0.32, 거래소는 그렇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008포인트. 자, 야간 선물 한번 어떻게 끝났나 볼게요. 자, 0.05, 강보하면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아침에 시작 전에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 EM넷, 그 다음에 홈캐스트, 이쪽으로 좀 물량이 들어오네요. 코리아의 지오소프트, 자, 그 다음에, 우리손, IOK, 엘컴텍, 이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네요. 자, 우리조명, 이쪽도 물량이 좀 들어오고, A하임, 우리도 휴브레인, 자, 이퓨처, 한네트, S&W, 대성파인텍,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DI, 대원전선, 파스타컴 쪽으로 매기가 들어옵니다. 자,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신바이오가 어제 급등을 했죠. 일신바이오가 어제 종목을 볼게요. 일신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어제 급등을 했죠. 요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대가 많이 났네요. 자, 오늘 장중에 4,000원 돌파하면 전화 연결해서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ATM 인베스트 한번 볼게요. ATM 인베스트도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종가에 쫙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추천드렸던 기산텔레콤도 급등을 했죠. 어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움직였습니다. 제 종목들은 세력주예요.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 떨어지더라도 한 방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더라도 이렇게 저희 추천드렸던 종목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있으면 급등이 나옵니다. 이 포인트를 잘 보시고 빠진다 그러면 물량을 천천히 끌어가는 전략의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호엔티도 있었죠. 자, 금호엔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치 테마주죠.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00원 언저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이거는 7,000원에서 7,500원 매도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디지털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4,500원 좀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지 않죠. 이쪽 매집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해생명과 한번 볼게요. 자, 요 라인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수익권이죠. 자, 이 친구는 다시 엠파동으로 7,000원에서 7,500원 요 라인까지 줄기차게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도 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어제도 급등 나왔죠. 자, 종목들이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서 모두 급등감이 많이 심해요. 빠지더라도 홀딩하고 있으면 다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 말이라 오늘 추천 종목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보유 종목 잘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월 말입니다. 월 말에는 꼭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봉을 종목별로 다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겨울개굴 팍팍 기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이신 김영구 멘토님은요, 밤 9시 주식 챔피언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의문 가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개장을 약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하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분석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보면 먼저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신규 상장한 동사의 경우 시가부터 공모가 만원 대비 90% 오른 19,000원에서 형성된 이후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24,700원으로 전일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동사는 차량의 내외부 통신망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기술을 확보해 자동차 업체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구동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약 63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 수준으로 높은 수익성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이틀째인데다가 전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단기간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시작이 가까워 오면서 예상 체결가는 강보합 수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EM넷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전일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전일 장 시작 이후 줄곧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지난 수요일 장 마감 후 100% 무상증자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보통주 한 주당 액면가 500원에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총 550만 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회사 측에서는 대주주와 그 우호 지분이 40% 이상으로 이대주주 지분도 25%가 넘는다는 점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90만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동사의 경우 현재 주식 거래 자체는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동시효과에서도 강한 흐름 나오면서 상한가 부근 예상 체결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 체결량도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일 강한 주가 상승 부분 예상된다는 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나라 M&D입니다. 동사는 금융 전문 업체로 금융 제작 사업과 함께 금융을 이용한 부품 양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기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용자산 운용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손 관심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머물던 가운데 지난 수요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 거래량을 동반하며 반등에 나서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대 정도 상승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유한타증권의 안산본부점 임동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6분인데요.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일본에서 발표된 지표입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에도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있을 BOJ 회의 결과가 또 집중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의 6월 실업률은 3.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물론이고 전월의 3.2%보다는 개선된 수치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분석해 주실 전문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하실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님께서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차가 좀 막히시는 것 같은데요. 오는 대로 인사드리고 저희가 바로 또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시기에 좀 안 힘드셨어요, 오늘? 일단은
오면서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와서 봤는데요. 사실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주가랑 날씨, 그리고 뭐 환율.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역시는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가 최저점,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한 16거래 연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신흥시장 쪽으로에 대한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관 쪽에서 2000선 위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좀 버텨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빼면은 좋지는 않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이런 업종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랑 아니면 대림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구조조정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민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바닥은 찍었다 또는 저점은 찍었다라고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저점은 확인한 이후에 추세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 중소형주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수익률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근데 중소형주도 실적 발표가 이제 막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은 그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조금씩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 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29일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야간 선물이 소폭 올랐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됩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시장 분위기 좀 봐주세요. 김현석 팀장님.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민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급의 키, 시장의 키는 역시나 이제 좀 외국인이 쥐고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 왔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고, 확정 실적 뭐 발표를 했는데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소재, OLED 이쪽에 대한 그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영우, DSP 뭐 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 기록하면서 한 22,000원대, 그리고 후성, 솔브레인 이런 종목도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난다라는 것은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장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지금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후실적 보여줬습니다. 뭐 증권사 분석 보고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3분기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때 이제 화학업종 쪽 탑픽 자체가 롯데케미칼 정도를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에서도 한 2.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산업 후실적 발표하면서 업종 섹터가 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쪽
사실 이제 시장이 약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였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 대안주 또는 대안 섹터가 생기면은 바로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낙폭과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저점까지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시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관심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주도 일단은 뭐 오늘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가 가장 셉니다. 시가총액 1위이면서 전체 코스피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1%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에 대한 부분들, 한국전력 일단은 뭐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는 뭐 약보합 한 1%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0.3%,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40만원 위쪽으로 확실히 넘겨줘야 화장품 쪽에 대한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뭐 사드 관련 또는 이제 중국 관련 이슈, 그리고 또 뭐 유해물질 검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좀 작용을 했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렇게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은 재료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주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피 업종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좀 센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의 뭐 기대치는 좀 부합했지만 자회사들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뭐 시장에서는 좀 아쉽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업종 섹터는 뭐 전기전자, 의료 정밀, 뭐 증권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락세를 나타내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개장 초반에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뭐 한 7%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안 좋은 거는 뭐 두 가지 정도, 하나 정도가 가장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뭐 2분기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섹터, 그러니까 대림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게 나왔었던 것이 실적을 좀 보면은 해외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뭐 어렵다라는 평가지만 그 이제 저가 수주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손실로 반영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했던 게 예상 외로 주택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분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대림산업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쪽에 대한 그 높은 원가율,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적을 반영해서 뭐 지금 뭐 급락 내지 이제 뭐 개파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 종목 이제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악재에 노출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림산업의 호실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국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고, 작년에 많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뭐 많이 물량들을 풀어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실적으로 좀 잡힌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분량들을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 이제 그 주택 부분들도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목들을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에는 9% 넘게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락세가 짙은 건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신데 너무 힘드셨죠? 비가 많이 오나요, 오늘 아직도? 차가 엄청 막히고요. 예, 정치 현상이 너무 심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시간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코스닥이 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되네요.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이 이제 705.33포인트, 지금 1.55포인트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요즘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 행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상방 포지션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냐면은 폭풍 전야제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잔잔하다가 어느새 이제 팍 몰아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폭풍이 상승 쪽인 거죠? 상승이죠, 상승.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박스권에서 계속 놀다가, 그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좀 응축하고 있거든요, 힘을. 그래서 지금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힘이 없이 왔다 갔다 방향성이 없을 때는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연속 기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방 포지션에서 분명히 얘들이 포지션을 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차트도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보겠습니다. 001. 코스피 지수 가지시는 예,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모든 차트가 정배열 상황이에요. 그 뭐 연봉선도 그렇고 지금 뭐 121선, 241선, 61선, 21선, 5선이 아주 그냥 정배열로 다 모아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갈 좀 채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조만간 여기 뚫을 것 같아요. 네, 뚫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예, 코스닥은 조금 좀 위에서 좀 아직 밑에 좀 약간 쳐져 있는데 전체적인 연봉의 흐름을 보면 너무 차트가 좀 예뻐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강할까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매매한 편인데, 뭐 지금 코스피도 강하고, 예, 코스닥도 좀 강하고. 상방 어느 정도나 열어두면 좋을까요? 상방, 이제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예, 이 상단을 여기를 그룹하게 되면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죠,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780포인트대? 예, 거기까지 열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연봉에서 지난해에 양봉으로 막아내고 거래량 터졌고 올해 상반기 때 어떻게 밑에 꼬리 조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조정을 주고 저 위로 지금 양봉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몇 년간을 지레하게 이것도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세요. 지금 여기 밑주치인데, 지금 2001년부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까지 16년간을 옆으로 계속 횡보했어요. 계속 횡보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년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형태로 마감됐고, 올해 상반기에 조정 다 끝났고, 이제 그래서 채비가 위로 갈 일만 남았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몇 포인트입니까? 요거 몇 포인트냐? 코스닥 같은 710포인트네요, 여기 시가. 이 의미 있는 2006년도 음봉 시가. 그리고 2008년도 의미 있는 음봉 시가 709포인트. 그러니까 710포인트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해 연말에 아마 이 양봉으로 이렇게 상방적으로 끝나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하고 후년은 상당히 랠리 장세로 올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동희 멘토님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요, 소폭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0.7% 하락한 16,359포인트가 출발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일본에서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가 시장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좀 빠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결과가 좀 구체적으로 집계가 되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주식 사랑이 이어지는 건지 좀 봐주세요. 코스피 쪽부터. 일단은 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한 2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액은 한 190억 정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소폭 차익 실현 한 2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 현물보다는 선물 쪽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장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았다가 막판에 좀 다시 감아 올리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한 5,000개, 5,300개 정도 선물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 전날에도 한 1,000개 수준.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일단은 뭐 한 1,000개 위쪽까지는 갔다가 그 아래쪽으로 지금 한 700개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까지 좀 마이너스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물 쪽에서에 대한 매수 금액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스러운 그런 시점에서 선물 쪽으로 먼저 해지를 좀 걸어놓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을 보는 것도 좀 좋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최저치를 찍고 어제 이제 뭐 개파락하고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룸이 열려 있느냐 이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고요. 만약에 여기서 리바운드가 강하게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단기적으로 코스피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 스탠스 그러니까 환율 포지션들 그러니까 흐름들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뭐 지수나 아니면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 대응하시는 분들 또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뭐 언급 드렸었던 그들 업종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학 그리고 이제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조금 좋았다가 대림산업을 제외하고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약화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약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실적 그리고 GS건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림산업 하나만 그냥 좋았었던 거지 대림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건설업 쪽이나 건설주들이 바닥을 쳤다라는 논리는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시세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IT 쪽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뭐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일 텐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왜냐면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이 부분들을 회귀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상황 받고 이번에 코스닥 쪽 수급 상황 보고요.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있으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보면은 개인이 55억 원을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20억 원 매도, 기관이 28억 원 매도. 지금 장 초반이라 뭐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초반에 코스닥 이렇게 팔다가 또 후반에 가면 또 코스닥도 사주더라고 보니까 계속 지금 그런 흐름의 양태인데, 지금 수급 상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총 상위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뭐 늘 얘기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지금 어느 종목이 추세 우상향을 보이면서 기관 외인들이 사주는지 이걸 딱 보니까는 셀트리온, 로엔, SK머티리얼즈, 슈젤, 솔브레인, SFA,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톱텍, 고영, 인터로즈, 동국SNC, 동국개발. 제가 이렇게 쭉 종목 뽑은 거 보면은요, 공통적인 좀 많이 좀 섹터가 모여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 장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거든요. 좀 밀린 듯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밀린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보면은 아주 뭐 그냥 힘이 아주 그냥 넘쳐요, 넘쳐. 이거 그냥 쉽게 끝날 그게 아니거든요. 김영철 팀장님 관심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요? 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추세가 지금 한번 이렇게 쭉 흘러내다가 밑에서 이렇게 추세가 상단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오르기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게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이렇게 보면 추세가 다 살아있어요. 이런 종목은 쉽게 안 꺾이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추세대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롤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위로. 롤링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추세대 하단에서 좀 눌림목 줄 때 잡아서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좋은데요. 오늘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좀 초반에 이렇게 보니까, 로엔 주식도 괜찮아요. 로엔 주식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쭉 보면은, 예. 제가 뭐 좀 얘기해준 그런 종목들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제가 얘기한 솔브레인하고, SFA 주성 엔지니어링, 원유 아티스트, 톱텍, 고영, 뭐, 이런 거, 동구 SNC, 이런 건 계속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 타임 잘 잡아서 들어가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는 시세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강동현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연중 최고 수준이고 원화 가치는 좀 다소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환율 BOJ 결과를 앞둔 경계감으로 일단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하락 우호적 분위기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1원 40전을 아까 1123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점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의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에서의 글로벌 달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하나를 보내고 오늘 예정된 BOJ를 앞두고 큰 움직임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의 척도 중 하나인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된 우리 환율도 보합권 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환율의 제한적인 하락 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환율 BOJ 결정에 따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예상과 동일하게 과감한 부양책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BOJ 결정 후 엔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1110원대의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조심스러운 진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실망과 월말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순매수 여파 등 BOJ 결과 발표 전까지 하락 압력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하단에서의 당국의 개입 경계감 그리고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BOJ 결과가 오늘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로는 1115원에서 1130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환율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두 분의 전문가 앞에 OX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 특징주라고 한 종목씩 드릴 때 먼저 이 종목을 사도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OX로 의견을 여쭤본 후에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15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권사 분석 리포트들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75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185만 원으로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쭤봅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을 들어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니까 두 분 다 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을 가장 크게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야 될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분부터 노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 종목일 겁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자체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무겁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 그 6월달 7월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올라온 폭이 작지는 않거든요. 130만 원에서 지금 뭐 한 15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 주가 한 14% 한 두 달 만에 14%면은 정말로 뭐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나쁜 수익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굳이 사야 되느냐? 저는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성전자 그 사업부 중에서 좋을 수 있는 사업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반도체랑 아니면 소재 OLED 쪽의 종목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만들고 나서 스마트폰 벤더들에 들어갔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8배에서 10배 이상씩 한 불과 1년 만에 움직였었던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나 아니면 과거 이제 경험들을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그때 뭐 10배 이렇게 올랐냐? 분명히 그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많이 그때 움직이기는 했었으나 거기 이제 벤더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좋을 때 현대차 부품주, 자동차들 부품주들 뭐 2-3배 가는 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과연 예전처럼 스마트폰 부품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대한 이익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반도체나 뭐 OLED 이쪽 소재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면서 좋아지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말로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OLED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그쪽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매수에는 조금 뭐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외국인들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장에서도 1.5%나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노였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건데요. 강동일 멘토님, 기술적인 분석 해주시겠죠? 예. 저는 차트만 믿습니다. 예, 일단 현실적으로 가격 흐름이 좀 어떤가. 제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예, 왜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월 말 거의 가까이 다가오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달에 월 자체 그 상방이 결정이 되거든요. 추세 흐름이. 예. 지금 보면 이제 월봉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박스권 여기 맨 위에 상단 있죠. 여기 상단. 상단이 얼마냐면 156만 3천 원이에요.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밑줄을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예, 요 부분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이 정말 간다 그러면은 이 상단을 돌파해서 끝나야 돼요. 요번 달에. 이번 달에? 네, 이번 달에. 오늘이네요, 그럼? 오늘이 말일인가요? 예. 오늘 말일이에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예, 시간 가는지도 몰라. 네, 오늘 말일이면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다시 지어보겠습니다. 여기 얼마냐면은 156만 3천 원이에요. 150만 3천 원 위에서 끝나면은 다음 달부터 가요. 이거 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 말일을 했으니까, 156만 3천 원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면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사라는 얘기죠, 제 말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불거진 이건희 삼성회장 그 파문,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도덕적으로 치명타거든요, 이게, 윤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암암리에 좀 이렇게 작용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확인하고 하자. 물론 지금 전체적인 일봉 추세나 이런 추세는 살아있고, 모든 게 살아있는데, 지금 월봉 추세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자, 확인하고. 정확히 X는 아니고 세모 정도 되시겠네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현재 사는 건 X지만,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0만 3천 원 뚫고 양보로 딱 끝나면요. 사도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격으로 보자는 얘기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10월 28일까지 삼성전자가 1조 8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증시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호재냐면 이제 물량을,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유통된 물량을 자사주 사들여서 그걸 소각해버리면 유통 물량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어놓지 않는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사주 소각주 그거는 상당한 호재인데 그걸로 상세하게는 지난 그 이슈 쇼크가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 주시장에 모아둔 참여자들이 이 회사 장래도 더 좋게 본다. 그러면 오늘 이 156만 3천 원, 이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뚫어서 끝나면 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종가까지 지켜보고, 양봉으로 156만 3천 원 이상에서 끝나면 들어가라.
예,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S.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오늘 2% 이상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삼성 SDS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한 분께서는 노를 대답하셨고, 한 분께서는 예스를 대답하셨는데, 사도 된다는 의견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강동일 멘토님. 저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예. 어차피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간다고 친다면 그걸 예상적으로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를 보자는 얘기죠. 얘 추세는 아직 없어요. 제가 늘 추세 얘기했는데 추세는 살아있지 않아요. 추세는 살아있지 않은데 지금 가격 메리트를 보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요. 예, 그거 외에는 없어. 가격 메리트 외에는 없어요, 얘는. 삼성 SDS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저는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좀 흘러내렸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도 된다 이런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사라고 얘기한 거지 추세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거 시작하기 그러면 전에 이제 단기간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늘 추세를 봐야지. 제가 늘 얘기잖아요. 연봉에서 이 양봉으로 돌아선 걸 저는 가장 중요시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봉이나 월봉, 주봉, 일월은 추세는 제 조건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삼성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뭐 준비도 안 됐어요.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전문가시니까. 예, 물어보니까 지금 뭐 가격 매트 측면에서는 길게 봐서 사도 된다. 길게 봐서. 예.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안 들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강동일 멘토님 의견 들어봤고요. 삼성 SDS에 대해서 김영철 팀장께서는 지금 살 시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왜 그러셨어요? 네, 일단은 뭐 그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뭐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장할 때부터 상장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은 결국에는 삼성 그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삼성 SDS가 가장 많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분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과연 아직도 삼성 SDS가 삼성 지배그룹 구조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주식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분명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긍정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실적 보고서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를 좀 뭐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삼성 SDS가 정말로 뭐 그러한 움직임들이라고 하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정말 이거는 뭐 번외적인 얘기지만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가지고 지분을 늘린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 발상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SDS가 과연 지배구조 정점이나 아니면 지배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이냐 부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이야 많이 빠져가지고 PER이 한 30배 정도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전에 뭐 한 50배, 60배 이렇게 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준도 사실 지배구조를 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사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요. 삼성 SDS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상장 전에 들고 있던 그 자사주 매입했던 그 가격대보다 주가 좀 많이 빠져있다고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아요? 일단은 뭐 그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못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사할 때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 예.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인데 그 사원들은 자사주를 상장할 때 받으면 1년이나 그 추가적인 유예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분명히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쪽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주가를 분석하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 많은 걸 기업을 알고 더 계시겠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이 없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들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증권사 의견 좀 듣고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오늘은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지금 이제 눈여겨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전 뭐 이제 업종보다는 그나마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좀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 좀 덜 찬 그 건설업종 쪽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IS 동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요업이라든지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라든지 건축 및 주택건설, 토목건설 등은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건설이 61%, 콘크리트가 20%, 요업이 11%, 렌탈 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은 예상치가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이 631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현재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공사 진행률이 대폭 증가를 함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조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공사 진행률이 3.7%였는데 현재 2분기는 한 6.4% 정도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특별한 사유 없이 약간 뭐 루머에 따른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루머에 따른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이 1분기에 나와주면서 2분기까지 나와준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연간 전망치가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의 그 영업이익이 한 2,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라서 아직까지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증권사 컨센서스도 한 10만 원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6만 700원 부근에서는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종목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하나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S 동서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안상현 대리께서는 이 종목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저도 지금 지금 연간 정만치가 이제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 그다음 단기 수익이 2,000억 정도 나온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난 6월 29일 날 재건축 그 부산 복내 1구역에 주택 재발 그 정비 사업 조합과 도급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경남 지역으로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지금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서 저도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IS 동서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추천주라고 보면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 특징주 바로 또 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요,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19%나 급등을 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한데 코스닥 소형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된다, 아니다?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하나, 둘, 셋.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예, 두 분 다 예스시네요. 저는 사실 이 종목 잘 몰라서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동민 멘토님. 예. 일단 차트 추세상으로는 지금 완전 상승 추세 탔고요. 예.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터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시라면서요? 종가에 사라고, 종가에. 오늘 종가? 네, 종가에 사시고요. 지금 윗꼬리가 많이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장중에 사버리면은 얘네들이 흔들어 되기 때문에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더. 그래서 종가 무렵에서 확인하고, 지금 추세상으로 완전 잡혔고, 오늘 거래량 들어왔고, 그리고 뭐, 실적이나 뭐 그런 이런 거나 좀 쭉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랑은 상관없이 차트만 분석했을 때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사주고 있고, 그래서 추세가 그동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마지막 하락 끝고통 주고 이렇게 쭉 추세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을,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추세도 지금 제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추세에서는 간단해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 그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예. 그 저점과 저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요, 이건 가요. 예.
예, 그래서 종가물에 비해서 그냥 베팅하십시오,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매수라고 하신 거거든요.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이 종목을 왜 사라고 권유하셨어요? 일단 뭐 성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성장한 이후에 사실 이제 뭐 주가들에 대한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팹리스 쪽 반도체 팹리스랑 그다음에 자동차용 스마트폰 뭐 드라이버 IC 칩 이쪽에 대한 뭐 주력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종목에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 장중에 뭐 한 18%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뉴스로 이제 뭐 나오지 않은 그러한 뭔가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물론 분할 매수 접근으로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가격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15,000원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15,000원이랑 9,000원 박스권인데 15,000원대를 뭐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매수에서 1차적으로는 뭐 1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동훈아나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장 특징주 살펴봅니다. 이번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최근 흐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잘 가고 있죠. 오늘 장에서 1.6% 상승하면서 34,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볼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예쓰시네요.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이 종목은 지금 사도 된다고요? 지금은 저는 조금 뭐 애매하긴 한 부분들인데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시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좀 억울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정말 바닥권에서 기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뭐 지속적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3만원 언더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좀 좋다라고 뭐 한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거의 한 3만원대 초반 3,200원, 3,300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만원을 잘 깨지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뭐 이런 종목들은 땡큐하고 살게 이렇게 지지받다가 3만원대 잠깐 이탈하고 바로 회복을 하면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한 34,000원, 35,000원 이때까지는 손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3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만원 밑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대가 3만원 밑이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고 예스를 들어주신 거고요. 강동일 멘토님께도 여쭤봐야겠죠. SK 하이닉스. 저는 어제 이거 보면서 어제 종가로 그냥 들어갔어야 돼요. 어제 종가에. 예, 어제 종가에. 어제 의미 있는 상단을 다 뚫었잖아요. 의미 있는 상단을 뚫었는데 이런 건 볼 것도 없이 어제 저녁 때 그냥 배팅을 했어야 된다. 어제 종가에. 오늘 가잖아요. 지금도 매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장중에 사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뭐 종가에 사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전 고점 있잖아요.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이 요 이전 고점이 얼마냐면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여기 33,300원. 예, 요때까지 여기 한 번 더 와요. 분명히 물론 강하면은 그냥 쭉 뽑을 수도 있는데 뽑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림목 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종가에 사든지 아니면은 눌림목 줘서 봐서 33,300원 고까지 오면 땡큐하고 그냥 사시고 만약에 안 오시고 안 오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 요즘 뭐 삼성전자 예전에 박스권 뚫을 때하고 LG 디스플레이 뚫을 때 보면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거기서 쉬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지금 1.79포인트밖에 안 올랐잖아요. 어제 종가에 비해서. 그래서 봐가지고, 오늘 장중 눌림목 때 사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예, 그죠?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거기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목표가는 얼마나 보세요? 목표가요? 목표가는 단순 목표가로 한다면은, 여기 이전 고점이 되겠죠, 여기? 예, 여기. 예,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예. 37,000원. 38,000원이네요. 38,000원. 예. 단기 목표가 38,000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상관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장에서 매수해도 된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루트로닉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사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예, 벌써 드셨네요. 노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사면 안 되는 건지 갭상승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추세를 뚫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는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 2015년 헬스케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때 2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 한번 큰 시세가 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 그때 이제 시세가 날 때 미국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 관련해가지고 피부 미용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좀 같이 붙었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러한 흐름이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과연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냐. 물론 이제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7만원대 갔던 주식이 4만원대까지 내려오고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좋은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도 5만원 넘어가면서 이 종목은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되는데 저렇게까지 주가가 땡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7만원대에서 지금 4만원대까지 내려오고 실적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피부 미용 헬스케어 쪽에 루트로닉이 과연 예전처럼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차라리 루트로닉보다는 다른 헬스케어 또는 피부 미용 관련된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현재 6%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루트로닉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사면 안 된다이셨습니다. 강동일 멘토님께서도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차트를 보면요, 월봉을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요, 이게 2013년대 5,000원대에서 작년에 얼마까지 올려면 7만 4천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오른 주식이고, 이게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이런 차트는 위에 매물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이걸 뚫기가 어려워요. 실적 좋아도 더 아주 큰 모멘텀이나 이게 없이는 이거를 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물이 위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동안 많이 시세를 준 종목들은 이제 내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내려가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그래야 이제 세력이 또 다시 들어와서 이 종목을 어떻게든지 올릴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단기성 호재죠. 단기성 호재. 단기성 호재로 기사 띄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기독권들은 팔겠죠, 이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세하고 거래량을 보라 그랬잖아요. 추세를 보면 추세도 지금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 좀 터지고 있지만은, 이전 보면은 파는 물량들이지, 검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다 파는 물량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들어오는 물량들이 없다. 지금 파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연봉을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연봉 보면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음봉이잖아요. 내려간 일밖에 안 남았다. 여기 5년선이 얼마냐면은 25,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요. 25,000원대까지. 그래서 지금, 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루트로닉은 지금 자리 들어가면 안 된다, 물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 롯데케미칼 볼 텐데요. 두 분께서는 제가 말하기 전에 팻말을 드시면 안 됩니다. 롯데케미칼이 2분기 실적 호재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셨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께서는 사실 화학주 대표로 롯데케미칼을 꼽으시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한지 제가 하나, 둘, 셋을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볼까요? 두 분 다 예쓰시네요. 김영철 팀장님,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맞아야 결과물이 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50불을 넘기지는 못하지만 45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박스권 흐름들, 뭐 45불 밑으로 내려가서 뭐 40불까지 가는 하더라도 40불에서 50불 사이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스프레드 마진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그때도 롯데케미칼이었고, 지금 뭐 실적 때문에 오늘 한 4% 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충분히 30만 원 언더 쪽에서는 롯데케미칼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 뭐 한 30만 원대에서 지금 뭐 30만 원대, 31만 원대까지 이제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30만 원대 초반, 30만 원 언더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크게 손해볼 주식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뭐 매수 의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40에서 45달러 선에서만 움직여준다면 화학주 가능하겠고, 상승이 가능하겠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급등해서 30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0만 원 아래쪽에서 사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겁니다. 강동일 멘토님, 이 종목 지금 사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롯데케미칼 연봉 차트 보면은요, 여기 이전 고점에서 눌림목 줬다가 지금 전년도 양봉 5년선 탔고 올해 양봉 추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뚫은 원인을 보면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호시적으로 올해 이렇게 추정치로 나와 있고, 지금 외국 기관 수급도 흐름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급이나 뭐 실적이나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상 추세다. 예, 그래서 지금 일봉도 지금 단기 추세선 상승 쪽으로 또 흐려져 있고, 이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였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또 매수라고 하니까 관심 종목으로 두셨던 분들은요, 주가가 조금 밀릴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르면 또 내리기 마련이니까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또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8월장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